홍콩 헬로키티 살인사건. 1999년 홍콩 화려한 네온사인과 인파로 가득한 도심 뒤편에서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히지 않는 끔찍하고도 잔혹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이 사건을 헬로키티 살인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형과 관련된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존재했던 인간의 잔혹성이 끝까지 드러난 범죄였습니다. 피해자는 판민이 1999년 당시 그녀는 23살, 침사추이의 나이트클럽에서 접대부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성장했고 청소년기부터 마약에 노출되며 방황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클럽과 술집을 전전하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빚은 2,000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만 원 정도였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녀에겐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곧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진문록, 당시 34세, 마약 거래와 폭력으로 악명이 높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가담한 공범은 27세 양승조, 21세 양위륜, 그리고 진문록의 애인이었던 겨우 14살 소녀 아퐁. 이 4명은 판민이를 납치해 침사추이 그랜빌로드 31번지 아파트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에게 지옥을 열어젖혔습니다. 판민이는 2달 가까이 감금되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범인들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그녀를 놀이삼아 괴롭혔습니다. 철사로 목을 매달아 질식시키고 금속 파이프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했습니다. 웃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심하게 때리고 강간한 뒤에는 나는 이걸 즐기고 있다라는 말을 억지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소변을 억지로 삼키게 하고 녹인 플라스틱을 피부 위에 부어서 화상을 입혔습니다. 또 향신료를 상처 부위에 문질러서 고통을 배가시키기도 했습니다. 판민이의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온몸은 물집과 화상 자국으로 뒤덮였고 기아와 구타로 뼈 마디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고문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인간을 완전히 부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감금된 지 약 한 달 후 판민이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숨을 쉬던 마지막 순간조차 그녀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시신을 토막내고 머리는 잘라서 냄비에 넣어 삶아 살점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뼈는 커다란 헬로키티 봉제 인형 속에 봉합되었습니다. 귀엽고 무해해 보이는 인형 속에서 차갑게 식은 두개골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잘려나간 몸통은 갈기갈기 찢겨 일부는 국수의 고명처럼 흩뿌려졌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조각들은 냉장고 속에 식재료와 함께 섞여 보관되었습니다. 그들의 은폐 행위는 단순히 증거를 숨기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성을 모독하는 엽기적인 식인 행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계기는 범인 중 한 명인 아퐁이었습니다. 그녀는 범행에 가담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판민이의 환영이 나타나 인형 속에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속삭이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에 짓눌린 그녀는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처음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자 수사관들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1999년 5월, 경찰은 침사추이 그랜빌로드의 아파트에 진입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어딘가 썩은 듯한 악취가 퍼졌습니다. 방 안 구석에는 낡은 장난감과 잡동사니들이 어질러져 있었고 그 사이에 커다란 헬로키티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손전등을 비추자 인형의 배 부분 솔기가 삐뚤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을 열어본 순간 하얀 두개골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방을 봉쇄했습니다. 인형 속에선 피해자의 머리뼈가, 그리고 아파트 곳곳에서는 비닐봉지와 가방에 담긴 시신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팔, 다리, 살점, 옷 조각이 흩어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발견 순간 수사관들은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인형 속에서 사람의 머리를 꺼내는 그 장면은 사건의 끔찍함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곧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6주간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이 사건을 근래 보기 드물게 잔혹한 범죄라 평가했습니다. 주범이었던 진문록과 공범 양위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승조는 종신형을 받았다가 후에 감형되어서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퐁은 미성년자였던 점과 증언 협조를 고려해 보호 처분과 재활치료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정식 살인죄가 아닌 불법 구금, 고문, 시신 훼손 등의 혐의만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주범 진문록과 공범 양위류는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승조는 2014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22년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불과 2023년에 석방되었습니다. 괴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실 어딘가에 존재하며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헬로키티 인형 속에 감춰진 두개골, 냉장고 속 식재료처럼 뒤섞여 있던 살점, 그리고 한 소녀의 악몽과 자백으로 드러난 진실. 피해자 판민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범인들 중 몇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괴물은 귀신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하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홍콩 헬로키티 살인사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괴물 같은 범인들 중 일부는 아직도 이 사회에 섞여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본 이 헬로키티 살인사건이라고 할까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범죄랑은 다르게 너무너무 잔혹해서 과연 이거를 읽어도 될까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잊히지 않고 모두에게 그런 처벌이 약하면 그런 악독한 살인마들이 결국에는 남아서 사회에 섞여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